와, 이거 신생아 없는 사람은 서러워서 살겠나? 셋째를 낳아야 되나?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최근에 신생아 특례 대출이 풀렸죠. 우리가 작년에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있었고요. 올해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인해서 집값이 좀 소폭 반등을 했던 건 사실이고요. 올해 풀리는 신생아 특례 대출 때문에 또 집값이 소폭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드실 수 있잖아요.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이 한 일주일 동안에 굉장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샅샅이 찾아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시차 스틱커피 100개짜리가 입고가 됐거든요. 3차 입고가 됐는데 입고되자마자 하루 만에 지금 거의 절반 정도 되는 물량이 또 팔려나가서 조만간 또 100개짜리가 품절이 될 것 같은데, 혹시나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은 제가 댓글에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누르고 들어가셔가지고 신청하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시죠. 올해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이 새로 이제 또 시작이 됐죠. 폭발적인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신청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무려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몰렸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일주일 만에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청한 금액이 2조 5천억 원. 신생아를 가진 가정이 이렇게 많을 줄 저도 잘 몰랐는데요.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이 9억 원 이하 주택에만 가능하긴 한데, 그러다 보면 9억 원 이하의 주택의 집값이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우리가 특례 보금자리론 때 좀 겪었기 때문에 특례 보금자리론처럼 다시 좀 집값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좀 걱정이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실상 안을 들여다보면은 대환대출이 65%입니다. 대환대출이라는 말은 내가 이제 고금리의 대출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아서 고금리의 대출을 상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금리의 대출을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는 수요가 65%였다. 저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대출로 집을 산 것이 아니라 65%는 기존의 높은 금리를 낮은 금리로 갈아탔다, 이 말인 거죠. 갈아타기 금액이 1조 6천억 원에 달하고요. 신규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5천억 원. 실은 대부분이 갈아타기를 위한 금액이었고, 신규 주택 구입은 굉장히 그 숫자가 많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신청 건수로도 한번 보면은 총 1만 건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신규 주택 구입 건수가 1,500건이에요. 이렇게 대부분이 갈아타기 수요였는데, 주택 구입 자금만 갈아탄 게 아니고요. 전세 자금도 갈아탔습니다. 1,253건의 전세 자금 대출, 대환 대출이 있었는데 2,200억 원 규모로 전세 자금 대출을 대환 대출한 거죠. 결국에는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많이 사서 집값 폭등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었고,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갈아타는 제도로 사람들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저 대출 제도를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집을 사는 사람의 수요가 아까 10,000건 중에서 1,500건 밖에 되지 않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지금 고금리, 뭐 예를 들어서 4%, 5%대 금리로 대출을 받던 사람들이 뭐 1.1%죠, 최대 1.1%의 낮은 저금리로 갈아탄 거죠. 뭐 높은 건 3%긴 한데 지금 어디서 빌리더라도 3%의 금리로 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생아 특례 대출의 가장 높은 최상단인 금리도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금리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아탔다. 결국은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었는데, 출산을 이미 한 가정에 이제 도움을 준 거죠. 뭐 어찌됐든 출산한 가정에도 도움을 주긴 줘야 되기 때문에 뭐 나쁜 정책은 아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출산율이잖아요. 이 출산율을 위한 좀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할 수 있으면 무조건 신청하는 게 이익입니다. 이제 최저 1.1%에서 최대 3%에 달하는 대출로 여러분들이 돈을 빌릴 수 있는 시절은 당분간은 오지 않습니다. 혹시 본인이 1%대 금리로 빌릴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제로금리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기준금리가 제로금리던 시절에도 1.1%가 없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2% 초반이 가장 잘 받은 거였거든요. 그러면 기준금리가 제로까지 떨어지지 않는 이상, 아니 제로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1.1% 금리는 받을 수가 없는 금리예요. 저거는
정부에서 저 부족분을 부담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일반적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금리죠. 그래서 신청할 수 있으면은 개인적으로는 다 신청해서 저 금리 혜택을 받아보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결국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 안 하면은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저런 정책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좀 뭐 어떤 기업에서는 뭐 비읍 기업에서는 출산할 때마다 아이 한 명당 1억씩 준다. 그래서 뭐 3명을 낳으면 집을 준다. 뭐 이런 기업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오면은 우리가 좀 출산율이 올라갈 수가 있긴 하겠죠. 오늘은 간단하게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이 폭발적으로 인기를 끈 게 집값을 좀 부양시키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우려가 돼서 한번 알아봤는데, 결국은 대환 대출이 대부분이었구나. 새로 그걸 통해서 집을 산 사람들의 숫자는 많지 않고, 그걸 통해서 고금리의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탄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내용을 오늘 같이 알아봤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추세를 조금 보면서 저게 또 집값 반등을 이끌어갈지 그 부분도 계속 모니터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